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선수의 기사네요. STN 스포츠의 박승환 기자의 기사입니다. 1군에 가장 오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사고요. 지난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정말 대단한 성적을 보여줬죠. 71경기 출전해서 77안타 9개 홈런, 안타가 77개인데 홈런이 타점이 55개입니다. 굉장히 높은 타점 양산 능력을 보여줬고 2군에서 타점 왕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군에서는 3경기에 2할 5푼, 썩 눈에 띄는 뭔가를 보여주진 못했는데, 조금 김민수 선수가 지난해는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쉽긴 했는데, 올해는 또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도 올렸으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프로 이제 5년 차고 그 군 복무를 또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기대되는 선수가 또 김민수 선수고, 최근에는 이제 정타가 나왔을 때 타구를 좀 장타로 만들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타구에 힘을 실어 보내려고 하고 공을 맞히는 포인트를 앞으로 당기고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내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좀 노력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아시다시피 3루가 이제 주 포지션인데, 일단은 주전 자리만 꿰찰 수 있으면 내야의 어느 포지션이라도 뛰겠다라는 입장인데, 1루 수비도 아마 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김민수 선수가 타격에서 1루수가 될 만한 아직까지 그런 커리어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3루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한동희 선수, 나승엽 선수 이런 선수들하고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 시즌 목표는 1군에서 가장 오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사실 그 롯데자이언츠 오기 전에 인천의 팬분들이, 인천 출신이잖아요. 재물포고등학교. 굉장히 많이 탐을 냈던 선수인데, 사실 SK가 아니라 이제 롯데로 오게 돼서 인천 팬들이 아주 아쉬워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가능성을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선수인데,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면, 김민수마저도 폰텐 터지면은 김민수, 한동희, 나승엽 진짜 3루 맛집이 되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좌투수 김진욱 선수의 보직은 선발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기사의 내용이네요. 스포츠조선의 박재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허문회 감독이 일단은 김진욱은 우리 팀의 미래다 그러면서 이제 선발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투구수 제한 그리고 이닝수 제한 등 선수 보호 조치를 위한 조치들을 따로 더 구체화해서 김진욱 선수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2군에서 막 던지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개막부터 1군에서 함께 생활을 할지, 퓨처스리그에서 전반기를 하고 후반기에 올라올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김진욱 선수가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던진 거에 대해서 허문회 감독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아픈 곳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김진욱 선수가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합류해서 이렇게 선을 베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팬 입장에서는 막 던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결정하실 사안이고, 롯데가 이제 중간계 투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김진욱 선수는 선발로 무조건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발 요원으로 활용되더라도 등판 간격, 휴식일은 좀 더 부여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6일 등판이라든지 5일 휴식 후에 등판이라든지, 아니면 2번 선발을 하고 1번 휴식하고 한 텀 거르고 다시 선발로 2번 하고 1번 거르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김진욱 선수를 기용하겠다,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STN 스포츠의 박승환 기자의 기사입니다. 20홀드 하면서 이제 억대 연봉이 된 구승민 선수 만족하는 시즌이었다라는 내용이네요. 57경기 출전해서 60.1이닝 동안 5승 2패 20홀드 3.58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2018 시즌에 굉장히 좋았는데 2018년도에 좀 많이 던진 탓인지 2019년도 시즌이 좀 부진했죠. 그걸 완전히 털어냈고 연봉도 거의 뭐 2배 인상됐어요. 1억 5천만 원.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구승민 선수가 등판하면 마음이 편해졌죠. 그래서 구승민 선수가 아주 좋았는데 또 안 좋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좀 극적인 홈런, 뭐 동점 홈런, 역전 홈런 같은 거를 좀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롯데에서 필승조로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준 선수가 바로 구승민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60이닝을 던졌는데도 굉장히 휴식 시간이 많아서 이 허문회 감독의 어떤 그 투수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올 스프링 캠프 목표가 이제 슬라이더 비중을 높이는 건데 지난해에 이제 슬라이더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2018년도 시즌보다 2018 시즌 굉장히 잘 던진 시즌이었죠.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패스트볼로 가다가 이제 좀 맞을 위험성이 높고 또 포크볼이 몰리게 되면은 장타가 나오니까 본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슬라이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슬라이더 구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훈련을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2일부터 14일 동안 3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라는. 뭐 구승민 선수 올해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좀 구승민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좀 있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구승민 선수가. 그래서 올해는 아마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 또 뭐 좋은 어떤 그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뉴스의 심혜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롯데에 공부하는 코치와 그 방문을 두드리는 투수에 대한 내용. 공부하는 코치는 누구겠어요? 여기 우리 용간지 너무 잘생기신 우리 이용훈 투수 코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1군 메인 투수 코치가 됐죠. 이용훈 투수 코치가 이용훈 투수 코치가 공부하는 코치라는 이 수식어를 많이 받고 있고 드라이브 캠프에서도 이용훈 코치가 직접 따라가서 이제 첨단 장비 시설들을 많이 둘러보고 왔고 아무래도 롯데 쪽에서 이제 투수 코치라고 한다면 이용훈 코치에 대한 좀 신임이 많이 두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훈 코치를 가장 귀찮게 하는 선수가 또 박세용 선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박세용 선수가 항상 이용훈 코치한테 와서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좀 조언도 얻고 이러는 모습이었고 이용훈 코치가 또 선수 시절에 약간 또 박세용 선수하고 조금 비슷한 뭐 정통파의 체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아주 당당하게 던지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박세용 선수한테 또 이용훈 코치도 수술 경험이 있고 또 박세용 선수도 수술 경험이 있으니까 박세용 선수가 아마 좀 많이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로서 굉장히 즐겁다면서 후배 학구열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군에 올라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1승을 잃을 수도 있고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롯데만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이제 프로야구는 투수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이제 분업화가 되면서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변수가 많아서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하고 만약에 승리의 1%의 가능성이라도 더 있을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투수진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발 투수가 좀 못 던졌을 때 뭐 이렇게 불펜으로 뭐 빨리 이제 전환도 시키고 2군에서 잘 던지는 선수가 있으면 좀 힘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1군에서 등판을 시키면서 좀 힘을 소진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선수들과 좀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들이 생겼을 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용호 코치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최준영 선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MK스포츠의 정초루 기자의 기사입니다. 허문회 감독이 제발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최준영 선수를 또 아끼는 마음을 드러냈네요. 이제 최준영 선수가 필승조로 뛸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준영, 박진영, 구승민 이 세 명을 필승조로 생각하고 있고 김건국, 김대우 선수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즌에 1군에서 2패 8홀드 4.85를 기록하는데 그쳤는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패스트볼의 무브먼트라든지 힘이 너무 좋으니까 타자들을 윽박지르면서 이제 굉장히 신인답게 정말 당당하고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읽히면서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도 위닝샷이 없어서 이제 좀 두들겨 맞는 혹은 볼넷을 내주는 혹은 좀 싸움이 길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중계를 할 때 최준영 선수가 이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변하고 던지는 거를 조금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볼이 뒤로 빠질 것을 염려하는 거일 수도 있고 본인이 던지면 맞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던졌을 때 한복판으로 몰릴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패스트볼을 던지다가 결국에는 또 그게 악순환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 최준영 선수는 올해는 좀 위닝샷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패스트볼 하나만큼은 끝내주죠. 예. 그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이 경기 중에 최준영 선수 던지는 거 보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막 유심히 살펴보면서 코치를 불러서 저 선수 누구냐 막 이렇게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 감독의 눈에도 굉장히 좋은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최준영 선수가 제구 그리고 뭔가 위닝샷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타자를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공 그리고 타자가 패스트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패스트볼이 들어왔을 때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된다면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고 허문회 감독은 어쨌든 뭐 부상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최준영 선수가 올해 이제 신인왕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를 덜 잡으면서 신인왕 요건이 아직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신인왕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네, 최준영 선수. 강태율 선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MK스포츠 정철우 기자의 기사고요. 강태율 선수도 사실 1차 지명 선수죠. 근데 1군에서 17경기 뛴 게 전부예요. 굉장히 사실 원래 이름이 이제 강태율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강동관이죠. 강동관. 사실 보면 굉장히 이제 서글서글하고 성격도 좋고 자신감 넘치는 선수인데 1군에서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14경기에서 11타수 5안타. 대단했어요. 네, 대단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강태율 선수가 지난 시즌 첫 타석에서 아마 안타를 때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시즌에 본인의 데뷔 첫 안타도 있었고 데뷔 첫 홈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망이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감 있게 돌리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뭐 김준태 선수라든지 롯데에서 뭐 안중열 선수라든지 또 강태율 선수가 이제 이렇게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정복은 선수라든지. 그래서 이 젊은 포수들의 경쟁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포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문회 감독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배터리 코치와 타격 코치에게서 모두 칭찬을 듣고 있다. 독한 각오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캐칭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타격에서도 좋은 평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사들은
김준태 선수에게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는 기사예요. 예. 어떻게 보면 김준태 선수도 지난 시즌 치르고 나서 내가 이제 주전 포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약간 풀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강태율 같은 선수들이 또 치고 올라온다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또 김준태 선수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콩고 코치에게도 계속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수가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도록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편하게 공을 잡아주는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수의 가장 이제 중요한 능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캐칭이 있을 수도 있고 블로킹 수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깨가 있을 수도 있고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투수와의 호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볼 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수라고 하면 왜냐하면 저는 투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포수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내가 마음 놓고 던질 수 있다 혹은 불안하게 던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투수들이. 그래서 투수가 정말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그 캐칭을 할 수 있는 포수가 저는 좋은 포수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차 지명 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습생 출신 선수들에게도 추월을 허용했던 이제 강태율인데 뭐 강동관에서 강태율로 개명까지 하면서 새로운 좀 각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젊은 선수들의 이런 그 활약 그리고 성장은 뭐 언제 들으나 언제 읽으나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는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롯데 안에서는 다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캐스터 허영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